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MBC가 검찰과 채널A가 유착을 해서 유시민 이사장을 쳐내려고 했다라고 최초 보도를 했던 게 3월 31일이죠. 그 이후에 매일같이 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기대에는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건은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이철 씨에게 접근을 했다, 이런 보도 방향이었는데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는 본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MBC 후속 보도에서는 이 당사자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 근거는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MBC에서 이 이동재 기자,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냈던 4통의 편지, 그리고 MBC와 이철 씨 사이에 오간 서면 인터뷰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에게 보낸 편지 4통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받는 느낌은 무슨 사업 제안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의 편지에는 이 내용을 왜 채널A가 보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채널A라는 회사가 가진 장점, 그리고 다른 회사와의 차별성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 사업을 수행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특장점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사업 기획안, 시나리오를 읊어놓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에는 4번째 쓴 편지입니다. 4번째 편지는 이철 씨의 지인을 만나고 나서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 보면 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털어놔야 하는지, 뭐 돈을 줬건 이 비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쭉 설명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럼 아무 기자나 만나서, 아무 언론사나 만나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저희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운을 떼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우선은 채널A 법조팀이 많은 검찰의 취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단연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JTBC라든지 KBS, MBC 이런 방송사들은 친정권적이고, 반대로 TV조선은 극우 성향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라고 강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신문보다 방송과 이 일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수백 건의 특종 보도를 했었고 다수의 수상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와 나와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재 기자는 이 편지에 본인이 그리고 있는 이 시나리오를 담아놓기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철 대표가 심경 고백을 했다. 이미 중형이 확정된 만큼 어느 정도 사과를 하면서도, 3번째, 자신의 억울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4번째, 그는 정관계 인사의 관여 의혹 등을 밝히는 한편, 이 정관계 인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5번째,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계획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도할지를 시나리오를 짜놓고 접촉을 한 거예요. 물론 이동재 기자가 이 편지에는 이 정도까지 썼지만 실제로 이철 씨의 지인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오죠. 이 보도를 3월 말 4월 초에 함으로 해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도록 이끌고,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폭락을 시키고 다음 대선까지도 끌고 가서 정권을 교체시킨다.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검언 쿠데타를 꿈꾼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이동재 기자는 편지에서 이철 씨에게 이철 씨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상의할 수 있는 상대방, 변호인이겠죠. 이 변호인에 대해서도 믿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당신이 수임했던 변호사들한테 당신이 공사를 당한 거다. 14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그걸 입증하지 않냐. 그 고액을 주고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14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면 당신한테 돈만 빼간 거야. 공사당한 거야. 그리고 그동안의 이 변론 전략이 모두 쓰레기다 라는 표현까지 해놓습니다. 이거 그 해당 변호사들의 명예훼손 아닙니까? 제가 이철 씨의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라면 이거 당장이라도 고소를 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진실이 과연 밝혀지겠는가, 진실을 어떻게 해야 밝힐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죠. 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자발적으로, 만약에 한동훈이 본인이 아니라면 말이죠.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겁니다. 본인의 통화 내역. 그리고 채널A 이동재 기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갖고 있는 녹음 파일, 녹취록, 그리고 통화 내역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면 실제로 둘 간의 문자와 통화로 또는 직접 만났든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사실 확인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을 이철 씨 지인한테 들려주면서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특정을 했던 거니까 그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하면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검이 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측에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들어서 법무부에 보고를 했죠. 한동훈이 아니라고 합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그 내용을 밝힐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감찰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감찰에는 착수를 안 했어요. 대검찰청이 진상조사하는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찰을 하려면 본인 협조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입수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감찰은 강제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화 내역을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동재 기자는 이 공직자도 아니고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찰 대상도 아니에요. 민간인을 어떻게 감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찰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럼 남은 단계는 수사입니다. 수사인데 검찰이 수사를 해요? 난망한 일이죠. 그러면 대안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이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신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출을 받아서 이걸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압수수색을 하려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아무리 이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검찰이 중간 단계에서 가로막고 있으면 그 어찌 뭐 수사를 진행을 시킬 수가 없죠.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뭔가 자료를 공개한다, 또는 감찰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한다, 또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추적한다, 모두 믿을 만한 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뭐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진실은 안 밝혀질 거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상컨대 검찰이든 채널A든 어떻게든 이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동재 기자의 개인 일탈이었다, 뭐 이렇게 몰아갈 가능성이 크죠. 그게 아니라면 좋아요. 한동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 아니라면 그게 누구였는지라도 최소한 밝혀내야 되죠. 그게 아니라면 이동재 기자의 개인 일탈로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이 꼬리 자르기 당한 거야. 여권 인사들로부터 꼬리 자르기 당한 거야. 그래서 너 혼자 그 중형을 뒤집어 쓴 거야. 그러니 유시민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 이름을 불어 라고 겁박을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꼬리 자르기 당할 일을 걱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나저나 이 노무현 재단 개주안은 누가 들여다봤을까요?